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스티브입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맞고요. 태생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미국인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찾은 뒤부터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 정착한 지는 몇 년 되지 않아서 어색하지만 어색하지 않을 저의 고국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입양하였지만 지금은 낳아주신 어머니, 키워주신 어머니, 두 분이나 있는 어머니 부자예요. 남들이 평생에 한 명의 어머니가 계실 때 저는 든든하게 두 분의 어머니가 계시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까 싶고 저는 입양아가 아니라 행운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키워주신 제 어머니는 모든 자유로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셨고 저를 자식으로 키우시기보다는 친구처럼 때로는 아버지 대신으로 여기시기도 하셨어요. 저를 입양하고서 아버지는 1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0살이 거의 다 되어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죠. 그래도 제가 다 커서 돌아가셔서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온 세월이 길어서인지 돌아가신 키워주신 아버지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보다도 더 슬퍼하는 미국 어머니를 생각해서 슬픔을 감추고 살았죠. 그리고 자라면서 제가 입양하라서 부모님이 불편하다거나 눈치를 보았다거나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었죠. 입양아라는 사실을 모를 어릴 적에는 부모님과 제 머리카락 색이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제 사진을 보면 제가 펌킨 스프를 머리에 뒤집어 쓴 사진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머리색을 하고 싶어서 어린 마음에 뒤집어 써버린 것이죠. 그 사진을 볼 때면 미국 어머니는 늘 한박 웃음을 지으며 제가 이랬었다고 귀여움도 바라보십니다. 그만큼 키워주신 부모님이 무조건 제 친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요. 커가면서 친구들이 제가 머리색이 다르니 한두 마디씩 해주던 게 어린 마음에 거슬렸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갈 시점에 미국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제 자신에 대해 일깨워 주셨습니다. 스티브, 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고 널 낳아주신 분들 또한 한국인이야. 그래서 네 뿌리도 한국인이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 마당에 있는 저 나무 이름이 뭐라 했지? 무궁화라고 했지. 저 녀석도 한국에서 온 아이인데 우리 집 마당에 와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단다. 그러니 너도 우리 곁에서 건강하고 착하고 바르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원래 나라라는 건 그리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만 살면서 알아야 할 필요는 있어. 분명히 있어. 그래야 네가 나중에 더 떳떳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거든. 네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네가 태어난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우리는 모든 걸 다 공유해 줄 수 있으니까. 기꺼이. 부모님은 일부러 절 데려올 때 국화인 무궁화의 씨앗을 사오셨다고 했습니다. 절 키우면서 마당의 무궁화도 같이 키우셨던 거죠. 그리고 한국의 노래라면서 아리랑을 알려주시고 아버지가 제일 자주 흥얼거리신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기도 했죠. 하도 부르시니 저조차도 멜로디가 귀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열려있다고 말씀하셨고 낳아준 부모와 키워준 부모님이 다르다 하더라도 불편하거나 슬픔 또한 없었습니다. 키워준 부모님께서는 제가 마당에 있는 무궁화처럼 더 넓은 마당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절 낳아준 부모가 절 지금의 부모님께 보낸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키워준 부모님이 존경하기 어렵고 부모 자격이 없는 분들이셨다면 낳아준 부모님을 제가 원망하면서 자랐겠지만요. 그리고 그런 미국 어머니 덕에 한국의 어머니도 찾을 수 있었어요. 미국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기 이전에 많은 선택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늘 노란 머리 백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대학을 가면서 저와 같은 검은 머리의 한국인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여자친구를 집에 자주 초대하면서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스티브, 내가 다음 학기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 같이 한국에 가보는 건 어때? 한 번도 한국에 가본 적 없잖아. 안 그래? 가서 어떤 나라인지도 보고 친어머니도 찾아보는 게 어떨까? 너를 버린 게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우리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옛날에는 한국이 많이 못 살았었고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대.
그래서 자기 자식이라도 잘 살게 하고 싶어서 입양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스티브, 너도 그럴 수 있어. 그래, 스티브. 너에 대해서는 이 엄마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이야기하렴. 네가 먼저 손 내밀면 다 알려줄 테니. 사실 어릴 때 입양을 오긴 했어도 기억나는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한국은 내가 태어났었던 나라, 하지만 하나도 아는 게 없는 나라,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잘은 모르는 그런 나라, 그뿐이었습니다. 호기심이 있을 뿐 가고 싶다던가 향수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런 것도 결국엔 제 머릿속에 남은 기억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니까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보고 싶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리움보다는 낯섦, 두려움이 더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그칠 뿐 저는 한국에 가지 않았고 그 한국 여자친구와도 그 다음 학기쯤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뭔지 모를 마음에 제가 그 기회를 전부 놓아버렸었죠. 마치 제가 한국을 택한다면 미국의 부모님을 저버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더 지나고 저는 무역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고 내 정체성이고 나라고 생각할 새도 없었죠. 하루하루가 정신없는 하루였고 배움과 경쟁의 연속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제게 이목이 집중되었지요. 영어로 인사하기 전 한국어로 먼저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었거든요. 새로운 신입사원은 한국인이었고 한국에서 고등교육까지 모두 마친 부모님 또한 한국인인 사원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에 중국인 2명, 그리고 저 이렇게 3명만이 동양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하던 말이 제가 중국인인 줄 알았다고 했죠. 스티브, 넌 동양에 어디에서 온 거야? 중국? 중국이지. 나 중국 영화에서 너 같은 외모 많이 봤어. 막 하늘 날아다니고 대나무 숲을 점프하는. 아니면 일본? 아니야. 일본인은 너보다 많이 왜소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마르고 눈썹이 얇고. 처음에는 아니라고 설명을 몇 번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지겨워서 그냥 맞다고 대충 넘기고 말아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건 어차피 현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한국인 신입사원이 오자마자 절 보고는 바로 반가워하더군요. 첫눈에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걸 알아봤다면서 말이에요. 그 신입사원은 반가웠는지 몰라도 저는 딱히 크게 반기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동양인 동료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어요. 끼리끼리 다니면 성장이 어려울 것 같았고 그때는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나마 중국인은 대륙이 크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일본, 한국은 강남 스타일 그 정도였다랄까요. 지금만큼 대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입사원이 동양을 앞세워서 다가와도 제가 쳐내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그 친구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해도 저는 모르는 척하며 시종일관 영어로만 대화를 했죠. 그러던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그 신입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통하는 것이 많았고 저를 의식했는지 일 외의 사적인 대화나 질문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친구였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제가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수는 왜 미국으로 왔어요? 한국에서도 일할 자리 많잖아요. 아닌가? 제가 사실 매우 어릴 때 입양을 와서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남과 북, 김정은? 그 정도 안다고 해야 할까요? 한국은 아직도 많이 가난한가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온 거예요? 아니에요. 한국도 미국만큼 많이 발전해 있는걸요. 나라는 작을지 몰라도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벌써부터 향수병이 오고 그래요. 한국 가서 엄마 밥도 먹고 싶고 친구들 만나서 번화가도 가고 싶고 공원도 가고 싶고 특히 한국에 있는 여자친구가 가장 보고 싶고요. 인턴십 끝나면 미국 본사 말고 한국 지사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미국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크지만 저한테는 아는 이 하나 없어서 그런지 쓸쓸하고 그러네요. 멋진 나라이긴 하지만 저한테는 그저 남의 나라죠. 스티브에게 미국이 자기 나라인 것처럼요. 검은 머리에 피는 한국인인 내게 미국은 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철컹하고 목구멍에 걸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 또한 무조건 내 나라라고 살아오긴 했지만 어디 가서 그렇다 하게 말하고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한국인인 동료가 한국이 자기 나라이고 미국은 남의 나라다라고 선을 딱 긋는 순간
나는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신입은 인턴십이 끝나고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다 거절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봤자 뭐하겠어요. 그 어디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이 없는데, 그리고 전에도 말했지만 한국 정말 살기 좋아요. 낯선 걸 버티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 없거든요. 한국에 돌아가면 난 결혼할 거예요. 여자친구가 기다려줬고 저도 고대하고 있었고요. 친구들은 미국에 갔다고 성공했다고 부러워했지만 저는 미국에 머무는 내내 불편하고 쓸쓸했어요. 하루에도 12번씩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수없이 많이 했어요. 꼭 군대에 온 기분이었달까요? 스티브는 군대 안 가봤죠? 아무튼 불편하고 힘들고 나가길 기다려지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일도 잘하고 굉장한 조건의 제한이 있었는데 돌아가고 싶은 작은 나라, 그런 나라는 대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에 한국 지사로 갈 3명을 뽑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원래 가고 싶어 하던 미국인 3명을 떼어내는데 애는 먹었지만 그 정도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진 상태였죠. 제가 갈 지사는 대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갈 곳에 대해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온 고아원이 대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운명이 아닐까 싶은데 어디 보자. 네 아버지가 널 데려올 때 챙겨놓은 서류가 있을 거야. 그 고아원이 아직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시간 나면 한번 가보는 게 어떠니? 여기 네 어머니 성함도 적혀 있구나. 심희자. 성이 심씨인가 보구나, 스티브. 기록에 보면 어머니 혼자 널 맡기러 왔다고 돼 있고 네 친어머니가 널 3살 때 맡겼어. 그때 어머니 나이는 22이구나. 아주 어렸네. 제가 자라면서 입양 사실을 알고도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입양 관련된 것을 묻질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부모님도 먼저 그런 자료들을 제게 꺼내 보여주지는 않으셨죠. 그리고 고아원 기록상에 제가 3살에 맡겨졌지만 한 번의 파양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모님이 저를 맡으신 건 제가 6살, 한국 나이로 7살 정도에 맡겨지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희미하기는 하지만 아주 아이들이 많았던 곳에 지냈던 기억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저는 그 자료들까지도 챙겨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는 길은 정말 멀었습니다. 이렇게나 지구 반바퀴를 지나서 내가 왔구나, 그 어린 날 왔구나 싶으면서 놀라웠죠. 저는 미국에서 내내 살면서 단 한 번도 외국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의 원래 나라 한국에 온 것이 첫 외국 여행이니 그것 또한 기묘했네요.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공항을 빠져나온 다음 대전지사의 회사 매니저님과 만나기로 약속된 상태였습니다. 약속한 다시 대전에 도착해서 막 기차역에서 내리는데 위치를 잘 몰라서 영어로 어떤 아저씨께 "아저씨, 대전역 앞에 있다는 이 카페 이름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한국말을 섞어가면서 서투르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듣는 건 잘 되었지만 한국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말도 미국인 아버지가 제가 중학생 때 배우라고 하셔서 힘들게 배워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제 서투른 한국말을 들은 아저씨께서 뭐라고 10대 번을 물으시다가 대충 감이 오셨는지 알아채고는 아이그는 짝짝으로 한참 걸어 나가야 되는데 어찌 한국인이 한국말을 그따구로요? 나 따라와. 나 가는 길이니까. 아마 그때는 아저씨 말씀이 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따라오라는 말을 알아듣고 같이 한참을 걸어 나갔죠. 그리고 가는 내내 아저씨는 제게 왜 한국말 못하냐고 엄청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는 국력이 약해진다고, 이래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려면 어쩌고 저쩌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말투가 웃겨서 장단 맞추면서 내내 할 뿐이었고요. 목적지에 다 와서 인사를 드리려는데 아저씨가 나름 제 보폭에 맞춰서 와주셨는지 땀에 젖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께 감사해서 커피 한 잔 사드리려고 한다고 서투르게 말씀드리니 그려? 안 사주고 그냥 보내면 서운할 뻔했어. 나는 그럼 아이스로. 한국말 공부 잘이야. 영어 잘하면 못해. 한국인이 한국말을 못 듣는디. 그럼 땡큐. 아저씨는 쿨하게 돌아가셨고 알고 보니 가는 길도 아니셨습니다. 반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이런 게 예전 한국인 여자친구가 말하던 한국인의 정, 그런 건가 싶었습니다.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담당 매니저인 플로라가 도착했습니다. 영어 이름이라서 당연히 노란머리 미국인인 줄 알았는데
영어 이름을 쓰는 순수 한국인이었죠. 키가 꽤나 작아서 고개를 내려서 바라봐야 했고 미국에서 중학생쯤 보이는 듯한 외모였어요. 한참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특히나 단발머리가 귀여운 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무할 지사 소개를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이름이 플로라인지 물으니 본인 이름이 화정이라서 화자가 꽃화라 그나마 같은 맥락인 플로라라고 지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 같은 이름을 가진 매니저가 지금 저의 아내이기도 하고요. 화정이라는 발음을 본사분들이